치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처럼 이제 앞쪽에 나오는 문제를 일단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라고 할 건데, 이 어휘 문제는요, 문제 이렇게 자, 이 어휘 문제는 문제를 푸실 적에 보통 여러분이 문학 유형을 이렇게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어휘를 이용한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 독해 문제이지 단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글을 쭉 읽어 나가는 와중에 이게 제대로 독해를 한 사람이면 올바른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글의 주제를 제대로 못 찾은 사람이면 그 어휘를 찾지 못하게끔 말이 좀 이렇게 좀 멍청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수능이 안 나온 지 이미 몇 년 됐어요. 수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밑줄을 주고 문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나오면 일단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두 단어의 관계가 반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고르라고 한 거지 얘가 뭐 어휘를 고르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휘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둘은 서로 반대말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satisfied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disappointed라는 단어를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얘가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불만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반대말이 돼서 그래야 글이 가다가 이상한데 이 말이 안 어울리잖아 라는 걸 찾아내려면 얘가 맥락상 반대말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단어를 고르는 것으로 올바르게 어휘 문제를 물어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반대말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반대말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하나는 분리 불가능한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자유로운이라고 되어 있어서 완전한 반대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실제 수능을 보면 완전한 반대말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어를 떠올릴 적에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항상 반대말이니까 얘를 반대말이니까 어떤 관계로 생각을 하시냐면 꼭 그 정확한 반대말을 떠올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1번에 밑줄이 가 있는 단어를 봤을 때 얘를 보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긍정적이네. 그러면 얘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정확한 단어를 떠올리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늘어나는데 이거 줄어드는데 라는 증감으로 글을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딱 느낌을 가지고 이 맥락이 제대로 흘러갔는지 잘못 흘러갔는지만 찾으시면 되니까 앞으로 이제 어휘 문제 볼 때 곧 모의고사 한번 보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볼 때 어휘 문제는 이렇게 밑줄로 나올 건데요. 밑줄로 나오면 좋은 말, 나쁜 말이나 오르락 내리락이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만 생각하셔서 그 반대의 경우가 올바르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부터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시다라고 그랬잖아요. 모의고사 문제 푸는 연습도 약간 할 겸. 그래서 10번 문제 역시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직접 수능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독해 문제는 사실적 이해 영역의 문제, 감상적 이해 영역의 문제 6문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주제를 잡아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도 오늘 요거 끝나면 이제 다음과가 빈칸인데 빈칸도 보통 빈칸 자체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래 풀기가 더 어려워요. 그 주제문을 어떻게 빈칸으로 고쳤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에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는데 이 어휘 문제도 글의 주제를 잘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 선택해야 되는 단어들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주제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글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왜 영화를 보고서 그 장면이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영화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장면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람들 좀 이따 자세하게 해석하고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좀 다른데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 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글의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움직임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이지 움직임 자체를 분석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번은 satisfied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만족하는 거고 disappoint에 실망하지 말고 불만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긍정 부정으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어떤 이런 여기가 실제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예술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얘를 곧바로 영화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이런 연기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모습 이건 늘 뭐 하는 거냐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뭔가 걸러내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물을 묘사되는 사물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C번 보기도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냐면 얘를 뭐 자유롭다, 분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어쩌고 저쩌고가 그래서 얘는 자, 무관한 문제들로부터 얘는 분리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얘는 그러면 떨어져 있다, 상관없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free를 골라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직접 이제 다시 그러면 문장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수능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없으니 시험 보는 학생들이니 그래도 짧게 시간 내서 여러분이 한 2분 정도 풀어보고 제가 한 2분 정도 설명하는 걸로 그래서 따로 마지막에 너무 늦게 시작할 수 없잖아. 그래서 조금만 미리 좀 한 발 앞서서 이것도 1단계 때밖에 못하는 거니까 이때는 꼭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럼 문장을 내신 모드로 바꿔서 이제 하나씩 따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why does the pure acting 이라고 할 때 pure이라는 말은 뭐 순전한 이런 얘기잖아요. 순전한 순수한 이라는 얘기니까 따옴표를 집어넣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연기인데 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의 연기가 not seem unnatural이니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랬네요. not하고 부정의 접두 2개 정도는 날려버리면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즉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냐면 the audience니까 이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에게 이 연기에 불과한 것이 왜 자연스러워 보일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했는데 이 화면이 갑자기 왜 이렇게 흐려졌죠? 이 사람들은 앞에 커마가 있는 관계대명사는 이 소위 꾸며주는 선행사가 멀리 가지 않죠. 그래서 앞에 있는 audience를 받고 있는 걸 거니까 왜 연기를 봤는데 안 이상하죠? 이 사람들 어쨌거나 are accustomed,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어디에 익숙하냐면 현실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라는 얘기네요. 여기 be accustomed to 라고 할 때 accustomed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익숙한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어도 자주 보겠지만 뭐도 자주 볼 거냐면 used라는 단어도 자주 볼 거거든요. 야, used라는 형용사가 뭐 저거 나오면 많이 뒤에 구문 많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used는 얘는 단어로 얘가 형용사로 얘도 익숙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익숙하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만약에 to가 오면 그럼 얘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전치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전치사가 됐으니 뒤에 당연 명사 와야 될 거고 전치사이니까 동사를 쓸 수는 없어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이 동사를 명사에 해당하는 말로 바꿔야 되니까 동명사로 바꿔야 쓰는 거겠죠. 그래서 be accustomed to ing는 어디에 익숙하다라고 외우고 be used to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어디 어디에 이용되다라고 외우고 하는 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used가 다른 used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accustomed처럼 익숙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실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데 왜 연기가 안 어색하죠? 라고 한 다음에 이제 whose 같은 이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whose expression이 그 표정이 is more or less indistinct라고 하면 일단 more or less는 다소 어느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놓고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이런 거니까 뭐 그 정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distinct라는 말이 뚜렷한, 명확한이라는 이런 말이니까 앞에다가 뭐 붙였죠? IM 붙였으니까 indistinct는 뭐라고 하면 돼요? 얘는 좀 불분명한, 불명확한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네요. 영화 보면 연기하는 사람들은 연기니까 액션이 정확하죠.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연기만큼 우리가 그런 표정 연기를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장면보다 더 사실 같지 않죠. 아, 영화를 사실이라고 놓고 본다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전달이 안 되나? 영화에서 해피한 표정을 짓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그런 표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기가 명확하게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려 불분명한, 명확하지 않은 이 표정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왜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내용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게 수능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거의 대부분 이제 앞쪽에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퀘스천이 등장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그래 토픽이 돼요.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하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죠? 야, 영어 공부를 잘하는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대답하라고 물어본 거 아니죠? 그렇죠?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라고 물었어요. 야, 2 더하기 2는 뭐니? 이건 대답하라고 물은 거 맞죠? 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뭘까? 이때 앉아가지고 저건요, 그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걔가 병신인 거잖아요. 이때는 뭐 하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내 이야기에 주목할 수 있도록 시선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글을 쓸 때 마찬가지. 질문을 던지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책 덮고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당연히 얘가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래 토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었는데 딴소리 하면 그런 애를 우리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었으면 뭐 할 거냐면 답을 내겠죠. 이 답이 결국은 이 지문에서 뭐가 되냐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보시다가 지문을 볼 때 뭐가 물어보면 아, 여기에 대해서 이게 토픽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겠구나. 그게 주제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영화의 연기를 보고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 이게 이 글의 제목이자 주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법으로 보자면 첫 번째 문장부터 공부할 게 많군요. 여기 나오는 그 be accustomed to라는 이 모양도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whose 같은 경우는 소유격 관계사는 워낙에 뭐 각종 시험 문제들에서 많이 물어보는 놈이니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요, perception이라는 명사가 인식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문제에서의 인식은 그렇게 예리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죠. 샤프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뾰족하고 이런 거니까. 이 문제 왜 영화를 보고서 우리가 어색하다고 안 느끼지?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예리하지는 않아요. 예민하지는 않아요.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이라고 했어요. They are not in the habit 라고 하면 자, be in the habit 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자, 비동사가 우리 이제 많이 해봐서 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전치사 앞에 있죠. 무슨 뜻이죠?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습관 속에 있다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그 습관의 내용이 of 뒤로 오는 거겠네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면 그 다음에 observe라는 단어는 관찰하다라는 뜻이죠. 관찰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는데 자, 뭐를 자세하게 관찰하냐면 그 인물의 플레이를 이거 인물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their fellow man이니까 자기들 동료의 이런 feature의 플레이를 아주 밀접하게 관찰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either real life에서건 at the movie에서건 말입니다. 이 feature이라는 단어는 어떤 모양이라는 뜻도 있죠. 모양, 특징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 특징이라는 뜻이 있어서 동사로 쓰면 특집으로 다루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그 feature이라는 특집으로 다루다라는 말을 명사로 바꿔서 특별 출연이 되면 그게 featuring이 되는 거예요. 누가 featuring 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이거 말고도 꼭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될 뜻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람, 인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물의 표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정이나 그 다음에 또는 뭘로도 쓰이냐면 그래서 인물의 외모가 되기도 하겠죠. 자, 이것도 사실 위나 아래나 다른 단어는 아닌데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 동료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이 얼굴 표정 또는 인물의 그 표정의 플레이를, 움직임을 자세하게 관찰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실제 삶이 되었건 영화가 되었건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관찰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만족하죠. grasp, grasp라는 단어가 쥐다라는 뜻인데, 쥐다, 잡다라는 뜻인데, 내가 이 개념은 내가 다 잡았어. 우리도 그 말 쓰죠. 이 문제는 내가 꽉 잡았어. 이거 우리도 쓰잖아요. 그때 잡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해하다, 파악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이 grasp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악이라는 말이 잡다라는 뜻이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악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쥐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악에다가 파악이라고 해서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넣는데 양놈들도 쥐다라는 말에다가 잡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넣은 거죠. 이렇게 서로 비슷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을 보고 이렇게 막 재미가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학을 전공해 보셔도 돼요. 단 굶어 죽을 걸 각오하고 해야죠.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파악하는 데 만족하는 건데 뭘 파악하는 데 만족하냐면 자기들이 보는 것, 뭘 본다고 그랬죠? 사람 외모에, 사람 표정에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그냥 보는 것의 의미만을 이해하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지각한 학생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에 정확한 모습 지금 보면서 눈썹이 위아래로 떨렸는데 눈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 보고 웃네 라는 정도, 제가 지금 짓고 있는 표정이나 외모의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로 사람들은 끝낸다는 거죠. 이제 이 얘기 다 됐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take in 하게 되는데 take in이라고 하면 take가 잡는 거죠. 잡아서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받아들이다, 섭취하다, 흡수하다 이런 말로 쓰게 되겠죠. overemphasized expression of feeling을 emphasize라는 말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over까지 붙었으니까 과도하게 과장된 표정이네요. film act의 영화 배우의 과장된 표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뭐보다? 어떤 것보다인데 이번에 이 어떤 건 대식구였겠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이 강조된 영화 배우의 표정을 더 흔히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take이라는 말이 그래서 취하다라든지 섭취하다라 흡수하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됩니다. 그야말로 잡아서 넣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먹다도 되죠. 5번 문장 되죠? 얘네들이 그래서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과장된 영화 배우의 표정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정을 보고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거지 그걸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보다 그러냐면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자연스러운 any expression이 되겠죠. 어떤 표정보다는 영화 배우의 과장된 표현이 오히려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다는 거죠.
as far as라고 쓰면 여기까지 가면 라는 얘기잖아요. far이라는 말이 멀리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어 be concerned라고 이렇게 쓰면요. 맞죠? 이렇게 쓰면 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주어가 be concerned라고 쓰면 어디에 관련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가 관련되는 곳까지 가보면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라는 얘기니까 예, 우리말로 옮기면 이 주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게 양놈들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be in the habit, 습관 속에 있다라는 건 미국 애들의 표현인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딱 보시고 주어가 관련된 곳까지 가면 이라는 말을 미국 애들은 하는 건데 우리말은 주어와 관련해서는 주어의 입장에서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옮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수거라고 외우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수거는 아니거든요. 수거는 뭔가 새로운 뜻을 만들어냈을 때 수거라고 하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그 각각의 단어들이 약간씩 뜻을 양보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 그걸 수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는 수거는 아닌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왜 시험보다 미역국을 먹었니? 이러는 애는 없잖아요. 그 미역국을 먹다라는 말이 미역의 미끄러운 특성을 이용해서 시험에 미끄러졌다라는 표현하고 연결을 짓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었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말을 수거라고 그래요. 자, 그런 말을 수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얘는 수거는 아니라 그냥 뭐냐면 영어식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서 come to stop이라고 하면 멈춤에로 이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근데 얘를 수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얘네들은 그냥 이런 말을 쓰니까. 그럼 얘를 수거라고 외우면 나중에 come to an end라고 했을 때 얘를 또 수거라고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냥 얘네들이 영어식 표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역을 해서 얘가 우리말로 멈추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come to an end라고 하면 역시 끝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그 말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나오는 것 하나하나마다 수거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뭐 하나 단어 하나 바뀔 때마다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지어는 word, rather, A, then B 이런 것도 수거처럼 외우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B보다는 차라리 A 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수거가 아니네요. 적혀 있는 걸 수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말하고 조금 다른 표현 방식이 나타날 때 뭐 김영로 선생님 같은 분은 그래서 이제 미국식 표현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말이 나타날 때는 철저하게 직역해서 왜 이런 양놈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두신 다음에 외우는 게 올바른 방법이겠죠. 자, 그럼 lovers of art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된 거군요. 아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 있는 아트가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 지문에서는 얘를 영화라고 해석해야죠. 그래야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look at the movies, 영화를 보는 건 아니죠. for imitations를 보는 건 찾는 건 아니에요. 자연에 but for art. 해석 어렵게 문장 만들어놔서요.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좋겠습니다. 여기 look at 이라고 연결된 거 아니고요. at the movies가 된 거군요. 영화에서가 됐군요. 그죠? 그러면 look은 지금 누구랑 연결됐죠? look은 for라고 연결이 됐네요. 그러면 look for이라고 연결이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찾다라는 얘기잖아요. look for는. 그러면 영화에서 찾지 않아요 라는 얘기네요. 진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에 현실의 모방을 찾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뭐 하는 거죠? 예술을 찾는 거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의 모방을 찾는 게 아니라 즉 사실하고 똑같은 게 옮겨진 걸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강의하고 있는 걸 찍어 놓으면 영화에서 보는 강의하는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게 그죠? 영화가 조금 과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100% 옮겨 놓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화로 만들어진 그 예술을 찾는 거니까.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예술적 표현이, 즉 영화에 나타난 장면이겠죠. is always 늘 뭔가 설명하는 것이고 refining 다시 새롭게 하는, 정제하는, 정화하는 것이고 and 그리고 making clear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하는 거죠. 뭘 그러냐면 depicted라는 말이 앞에 있는 object를 꾸며겠죠. depict이라는 말은 이거는 묘사하다, 기술하다라는 describe하고 비슷하겠군요. describe는 얘가 앞에 있는 de는 똑같이 생겼죠. 얘가 지금 down이라는 의미인데 scribe가 쓰다라는 의미니까 써 내려가다라는 말이 돼서 기록이 됐고, 기록하다는 말이 됐고, 얘도 그려 내려가다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쟤도 비슷한 묘사다, 기술하다라는 말이 됐죠. 그 묘사되는 사물을 영화로 표현할 때는요, 이 묘사되는 사물을 늘 설명하고 좀 정화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things, things를 꾸미는 말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real life의 사물들은 이렇게 됐겠죠. 현실의 것들은 이라고 앞에 있는 things가 주어이면, 얘가 주어이면 여기 나오는 are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완벽하게 인지되지는 않겠죠. realize라는 말이 깨닫다라는 말이니까 이 상황이 완벽하게 인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IM이 있으니까 얘가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그리고 단지 힌트만 주어지는 거네요. 힌트만 주어집니다. 여기 지금 비동사를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be, 수동태 하나, 그 다음에 be, 수동태 둘 이렇게 온 거예요. 단지 암시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and로 엮여서 ed 세 번째 entangled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자, entangled라는 말은 거기 지문 아래에 보면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얘는 교육과정 4단어입니다. 외워야 합니다. entangle이라고 하면 얽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그 얽혀 보이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됐네요. 다시 할게요. 자, 그 현실의 삶에 내가 지금 해석 잘못했군요.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아이, 병신 진짜. 자, in real life가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얘는 in real life는 현실에서라는 말이 됐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re이라는 놈은 문장의 정동사가 아니라 얘가 주어였을 때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줄 동사가 된 거군요. 죄송합니다. 현실에서 그래서 불완전하게 인식되는 것 이렇게 됐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앞에 동사도 없는데 제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계속 쳐다보는 여러분도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완전하게 인식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놈이 1번 B에 맞춰서 수동으로 적힌 1번. 그러니까 현실에서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단지 암시되기만 하고 그리고 뒤엉키는 것들, 여기까지 아까 그 모양이 틀리진 않았어요. with things, 다른 것들과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가 무려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things가 주어니까 여기 있는 appear이라는 동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자, 현실에서는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그냥 암시 정도만 주어지고 힌트 정도만 주어지고 다른 것들과 서로 엉켜버리는 것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예술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얘가 소위 일명 커플로 동사잖아요. 이형식 동사잖아요. 예술 작품에서 즉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래서 이 자리가 주격 보호에 해당되는 자리가 됐군요. 주격 보호로 1번 완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이고 and 그리고 3번 free from 무관한 것들과는 분리되어서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relevant이라는 말이 관련 있는 이라는 얘기인데 앞에 아니다라는 in 붙여서 얘는 관련 없는 무관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무관한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지문부터 지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렵네요. 내용은 이제 완전히 이해가셨죠? 자세하게 내용을 다 풀어드리는 이유가 내용이 잘 기억이 나면 내신 준비할 때 좋거든요. 수능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봤던 지문이 다시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의미를 장악하느냐라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얘는 여러분이 기억을 최대한 보존하셔야 그래야 다시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참 내신 공부가 참 그래요. 저 혼자 생각은
내용 파악을 하는 게 기본인 언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따져가면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근데 현재 뭐 내신 시험 제도가 이러니 어쩌겠습니까? 장점도 있어요. 뭔가를 좀 정확하게 따지고 하다 보면 소위 accuracy를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지는 않은데 좀 그러네요. 내용은 다 이해한 거 맞죠?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나중에 다시 복습하기가 쉽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를. This is also 이게 또한요. True of acting film 영화의 연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be true라고 하면 얘가 적용되다 유효하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of는 뭐가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예술에 관해서라고 아까 범위를 좀 넓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영화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라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내용 마지막 이 내용 부분 다 아시겠죠? 그죠? 그림 그릴 때 사진 찍으면 그림 그릴 때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모든 걸 다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그림 그리면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지 나머지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게 똑같이 얘가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즉 관련 없는 것들은 빼고 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됐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너무 이렇게 가혹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런 협상가들이 오히려 협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보기를 보면 반대로 가려내 보세요. dismiss하고 tolerate하고는 tolerate이 뭐예요? 제가 참다, 관용을 베풀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lerate를 몰라요? 얘가 참다, 그 다음에 인내하다, 그다음 좀 포용해 주는 것, 이런 걸 tolerat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프랑스가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똘레랑스를 얘기하죠. 그렇죠? 불어 배운다며요. 그런 거 안 배웁니까? 똘레랑스를 배우잖아요. 그 똘레랑스가 영어로는 tolerance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참고 포용하는 거니까 dismiss는요, 안 참고 안 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dis라는 말이 off의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mis가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보내다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mis는. 그래서 잘라서 보내버리는 게 dismiss가 돼서 직장인이면 뭐가 되냐면 해고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시하다라는 이런 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olerate하고 반대말 정도 되는 거죠. mis는 많이 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저거 합의했죠. 미사일 제한거리 없애는 거. 예, 그냥 뭐 세상 일에도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MIS가 들어가면 얘가 보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쏘아 보내는 놈 이름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얘가 영어 발음으로는 미사일이 아니고 미슬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저걸 미사일이라고 읽은 건데 미사일이 아니고 미슬입니다. 미슬. 그동안 대한민국이 미사일 거리 제한을 갖고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 이렇게 미국의 그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는 대신에 멀리 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기로 그렇게 그 협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드디어 그 미사일과 관련한 자주권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건이 하나 이루어진 건데 그 아주 뭐 뛰어난 외교의 엄청난 성과라고 봐요, 저건. 그 다음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얘는 너무 쉽죠? desirable은 좋은 거고 undesirable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굳이 뭐 바람직하지 않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 다음에 C번은 aggressive는 공격적인 거고요. generous는 그러면 안 공격적인 거죠.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 generous를 한다면 generous가 굉장히 관대한 거니까 얘는 안 관대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문장 해석해가면서 봅시다. 단어를 보는 게 더 중요했으니 문장을 해석하면서 보기로 하죠. 역시 주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 생각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자, 나는 몇몇 협상가들을 아는데 어떤 협상가들을 아느냐면 유브레스라는 단어는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자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guilty of라고 하면 guilty라는 게 원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얘는 죄가 있는 이라는 유죄의라는 말로 많이 쓰죠. 자, 얘가 죄가 있는 유죄의라는 말일 때 얘하고 반대되는 말로 뭐 쓰냐면 innocent라고 씁니다. innocent는 그래서 죄가 없는, 결함이 없는 이라는 말이 돼서 무죄의라는 말이 되고요. 결함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쓰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 확대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순수한 뭐 이런 해맑은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몇몇 협상가들을 아는데 어떤 협상가들을 아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얘는 결함이 있는 거겠죠. 얘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만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협상가들을 몇 명 아는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랑 똑같은 표현을 쓰네요. 자기 무덤을 팝니다. 우리도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팠어 이런 말 쓰잖아요. 똑같은 말을 쓰네요. 자, 얘네들이 자기 무덤을 파죠. because 왜냐하면 다음에 once라는 말은 소위 접속사죠. 얘가 접속사가 되면 무슨 뜻이라고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하는 얘기입니다. 부사일 때는 두 가지 뜻 있죠. 한 번, once again이라고 쓰면 한 번 더라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요, once upon a time in Korea라고 하면 한국 그 옛날 옛적에 뭐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옛날 오래전이라는 말로도 쓰고 한 번이라는 말로도 쓰고 이렇게 주어 동사 붙어서 나오면 접속사인 거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런 말이 되죠. 야, 얘네들이 made 만들어 버려요. 뭘 만들어 버리냐면 offer 제안을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제안을 하죠? take it 받든지 말든지 받거나 말거나 받거나 관두거나 라는 얘기입니다. 받거나 관두거나 내 협상을 탁 던지는데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바로 이런 제안을 내버리면 요런 걸 가진 놈들이 이런 제안을 내버리면 걔네들은 이런 생각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생각을 허용할 수 없냐면 losing face니까 얼굴을 잃어버리는 이런 생각을 참아줄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얼굴을 잃어버리냐면 테이블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야, 100원 이하로는 안 팔아. 이래놓고 90원으로 해보자.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osing face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얼굴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얼굴을 구긴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체면을 구긴다는 얘기입니다. 체면을 구기다라고 할 때 면이 뭐예요? 얘가 face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생각은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걸로? 다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야, 안 받으면 말고 라고 해놓고 다시 협상하는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결함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당신이요 주장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왜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터프함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resolve to the other side 상대방에게 resolve를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고 해서 and가 toughness하고 그 다음에 뭘 연결하고 있냐면 resolve를 연결하고 있죠. 왜요? 세게 해야죠. 협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tough함을 그 다음에 resolve라는 단어는 결심이죠. 결의를 보여주는 게 누구에게잖아요. the other side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얼마나 터프한지, 당신이 얼마나 결의에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라고 너는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거 안 좋다는 얘기죠. reputation을 earn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게 earn이죠. 그래서 돈을 벌다라는 말로도 쓰고, 여기서는 명성을 벌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명성을 얻는 것, 평판을 얻는 것, 이렇게 되겠죠. earn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for being tough하다라는 저 자식 진짜 터프해. 저 자식 저 진짜 고집 세고 거칠어 라는
이런 명성을 얻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 주어가 됐죠. 자, 이런 명성을 얻어버리는 건 doesn't serve니까 도움이 되지 않군요. 당신에게 well, 좋게 기능하지 않아요. at the negotiation table에서, 즉 협상 테이블에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indeed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reputation은 어떤 reputation이냐면 as tough negotiator, 아주 거친 협상가로서의 그런 평판은,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누가 주어냐면 a reputation이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꾸며주는 말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leads라는 놈이 동사일 때 뭐가 달려 있어야? s가 달려 있어야겠군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뭘 이끌게 되냐면 아주 많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야 되니까 undesirable이 맞을 겁니다. highly라는 말은 높이라는 말이 아니라 매우 대단히라는 뜻이에요. 자, high라는 말이 형용사로 쓰면 높은이라는 말이 되죠. 근데 부사로 높게라는 말을 쓸 때 높게는 얘가 그대로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얘가 높이, 높게라는 부사로도 얘가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highly라고 이렇게 쓰면 부사는 부사이지만 얘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 대단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휘 문제로 토익 시험 같은 데도 대단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highly를 써야 될, 아니지, high를 써야 될 자리에 highly를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린 걸 고르라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high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뿅 같다라는 말로도 써요. 술 처먹고 맛이 갔거나, 근데 옛날에는 술 먹었을 때도 썼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마약에 씁니다. 그래서 she's high라고 하면 저 새끼 뿅 갔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될 말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영어 말고 대학 가서 영어 공부할 때는 토익 책 보면 또 이런 것만 배우거든요. 수험생들의 영어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실컷 공부했는데 드라마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게. 적어도 그래서 원샷 정도는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애들은 원샷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만약에 아무 상황이 없는 데서 What is the meaning of the word one-shot? 이라고 하면 딱 떠올릴 게 총 한 방 아니면 주사 한 방일 거거든요. 총 쏘는 게 샷이니까. 같이 술 먹는데 제 외국인 친구는 옆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샷, 원샷 이랬더니 찔끔 먹고 내려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러면서 한 번 더 하잖아요. 사람들이 원샷, 원샷 이랬더니 또 찔끔 먹고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이거 한 잔만 먹으라고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얘기여서 수업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counterparty라고 하면 상대방이에요. counter라는 말이 건너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party라는 이 말이 한쪽의 일방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수로 써서 얘가 상대방이 된 겁니다. 자, 상대방이 당신을 다룰 거예요. 뭘로 다룰 거냐면, 어떻게 대할 거냐면 더 큰 의심을 가지고 대할 거고요. 그리고 행동을 하겠죠. 훨씬 더 터프하게 행동을 할 겁니다. 뭐보다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보통 할 것보다 훨씬 더 터프하게 행동하고 훨씬 더 거칠게 다룰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네요. 얘는 뭐 어려운 구조는 아니지만 act하고 treat하고가 조동사 위에 같이 걸려있는 놈이겠죠. 자, 그래서 얘는 investigation 조사에서요, 뭘 조사했냐면 how bargaining reputation이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라고 했네요. 자, of가 대상이잖아요. 조사는 조사인데 뭐에 대한 조사냐면, of는 이제 뭐뭐의라고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에 대한 조사인데, 자, 어떻게 bargaining reputation이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해서 bargaining reputation이, 즉 협상과 관련된 평판이, 이 bargain이라는 단어가 협상하다라는 뜻도 되고, 내가 원래 흥정하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이렇게 되어서 서로 가격을 흥정해서 판매하는 걸 bargain sale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bargain sale이 요즘은 어떤 의미로 할인해서 가격을 서로 주고받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할인 판매를 나타내는 말로 bargain sale이 쓰이게 된 거죠. 자, 이 협상과 관련된 평판이 어떻게, 얘가 주어가 됐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무대기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지,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법에 이 협상과 관련된 당신의 평판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우가 2개 나왔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문장 전체에 소위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는 하우가 된 거고요. 그죠? 뒤쪽은 affect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놈의 의문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연구에서 캐티 틴슬리라는 애가 뭘 알게 됐냐면, 야, 이게 터프 가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끝내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meaning that 이라고 해서 그게 의미하는 건이라는 분사구문이 됐네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people negotiate more aggressively 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과 공격적으로 협상을 하는 사람들 who 어떤 have reputation for toughness니까 이 이유는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터프하다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협상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말 됐어요? 아, 저 자식이 아주 터프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상대방도, 이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도 터프하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터프 가이들이 제일 늦게 끝나던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협상 빨리 못 맞추고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힘들던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 상대방이에요. 상대방도 더 공격적으로 얘네들하고 협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그 터프하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요. 자, 여기서 라스트가 그래서 마지막에 끝낸다라는 말 결국 제일 마지막이다, 꼴찌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한번 해볼까요? 삼 3번부터는 밑줄 문제가 나올 건데, 이게 목이 이렇게 아프지? 널리 퍼지는 확산된 드문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로 없는, 많이 있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맥락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주 많은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widespread가 들어가면 될 거고, 두 번째 B번 자리는요, 하나는 food competition이니까 식량에 대한 경쟁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경쟁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식량에 대한 경쟁이 좀 부정적이라면 security 같은 경우는 식량의 확보라는 말이 될 건데 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죠. 경쟁이 부정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불편하면 얘가 싸우고 쟤는 안 싸우는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체 맥락에 맞게만 풀어서 보시면 되죠. 자, 얘는 장애물이 되는 거고 얘는 게이트웨이니까 입구가 되는 건데 꼭 장애물 입구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트레인드 셰프들에게 좋은 거고 얘는요 나쁜 거고 이렇게만 가셔도 된다고요. 항상 보기는 반대로 나오니까. 저거 조금만 익숙해 주시면 오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 학생들이 너무 이 문장에서 두 가지 이유로 문제를 잘 풀어요. 주어진 단어에 자기가 알고 있는 1번 뜻만 고집하는 게 한 가지 이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맥락은 못 보고 그 문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의 주제에 맞게
이 주제에 맞는 진술을 하려면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하니?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고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맥락에 맞는 말을 고르는 겁니다. The sale of street food를 모르시는 분은 뭐 없을 거니 여러분의 주식 아닙니까? 이 스트리트 푸드의 판매는 is widespread from 아주 널리 퍼진 형태의 self-employment이라고 하면 자기를 채용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의 아주 확산된 형태죠. 누구에게? 여러분들 계속 나오네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여러분 가난하죠. 뭐 여러분 부모님이 여유 있게 사시는 거지. 여러분이 선생님 거지죠 뭐. 집에서 내쫓으면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영업의 형태고요. 자,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unemployed라고 되었으니까 얘가 뭐냐면 일자리를 잃은 실업이죠. 자, 그리고 얘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만큼이에요.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더를 공통으로 쓰고 그렇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되었을 도시에서요. 어디에?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실업자가 되었을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 poor하고 unemployed가 합쳐진 거예요. 됐죠? 모양. 이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요.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되었을 사람들의 이게 자영업에 확산된 형태가 바로 이 스트리트푸드인데 이 스트리트푸드는 요구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과 and 작은 양의 capital이라는 명사는 자본이죠. 자, 그 작은 양의 자본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provides the vendors families에게 provide가 동사일 때, 자, 그리고 얘 지금 it requires의 3인칭 단수하고요. 주어가 is니까 당연히 3인칭이죠. provides s가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provide라는 동사는 아시겠지만 일명 이 자리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는 목적어를 여기에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자리에 항상 뭐가 이용이 되는 놈이냐면 전치사 with가 이용이 되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with 전치사 조심해야죠. 이 vendor이라는 말이 얘가 행상입니다. 행상. 그러니까 쉽게 얘가 길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이요. 메고 다니면서 파는 자기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가게를 갖고 있지 않은 이 vendors family에게 상당한 수입을 상당한 소득을 가져다 주죠. It also provides 얘는 또한 뭘 주냐면 food security니까 식량의 확보를 가져다 주는데 누구에게 가져다 주냐면 urban poor니까 도시 빈민에게 이 식량의 안전을 식량의 확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산을 못 가질 거예요. 자, 이게 asset이라는 말이 자산, 재산이거든요. 쉽게 돈이 없을 건데요. 어떤 돈이죠? 자기들의 식사를 준비할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정되어 왔다라는 얘기네요. 추정되어 왔습니다. 해석할 때는 추정에 따르면 이러면 쉬워요. 자, 추정한 바 alone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도만으로도 인도에서만 more than 그 이상이 있어요. 10 million이니까 천만 명이 넘는 street vendors가 있는데요. 급이 달라요. 그죠? 급이. 자, vendors,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자, 일부 연구가 말하기를, 즉, 일부 연구가 보여주기를, 이 사람들이 constitute, 구성하다라는 동사죠. 구성하다, 차지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요. 대략 인구의 2%를 구성하는 거죠. 저기 스트리트 푸드 그 벤더들이 이 주요 메트로폴리스는 대도시입니다. 자, 이게 주요 대도시의 인구의 2%를 차지하죠. 이게 원래 메트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이게 뭐냐면 영어로 들어온 mother, 엄마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가 폴리스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1000만 명이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일정 수가 넘어가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생활 기반 시설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아테네 같은 경우는 5000명이 넘으면 도시에서 사람들을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서 살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쫓겨났으니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땅을 마들랜드의 의미를 가진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메트로폴리스는 대도시를 나타내는 말로 나중에 변화가 하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대도시 기반 시설을 나타내거나 주로 그 지하철, 철도를 나타낼 때도 메트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광역도시 뭐 이런 말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developed country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인가 봐요. 우리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어제 미 하원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백신 문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있는 자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원이 무슨 발표를 하고 한국과 관련된 선언을 발표하고 미국의 기자가 미국의 하원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게 백신을 공급할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그 결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근데 그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같은 선진국에 왜요? 라고 대기를 하더라고요. Advanced Economy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을 나라라고 써도 되지만 그 미 하원 의원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걸 듣고 좀 뿌듯하고 싶고 이러면 좀 영어를 좀 잘하시면 영어로 들으면서 미국에 사는 기자회견을 영어로 들으면서 아주 뿌듯해질 수 있습니다. Advanced Economy라고 하는데 기분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이제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잖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국회의원이 봤을 때 그것도 미국 국회를 대표해서 하원 의원단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가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뿌듯함과 자부심 그러면서 이어서 근데 나는 왜 가난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푸드카트니까 푸드카트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푸드카트라는 트럭이 얘가 뭐가 되냐면 진입이 되기도 하는군요. 출입구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훈련된 셰프입니다. 근데 잘 훈련됐는데 요리 기술은 있는데 뭐냐면 자원은 없는 거죠. 어떤 자원이 없죠? 런칭할 자원이 없는 거네요. 시작할 자원이 없는 건데 런치라는 말이 시작하다, 착수하다, 출시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뭘 시작할 자원은 없냐면 쉽게 돈이 없는 거잖아요. 브리크몰터 레스토랑을 시작할 돈이 없는 셰프에게는 푸드카트가 시작하는 게이트웨이가 되기도 합니다라는 얘기죠. 브리크몰터라는 말은 뭐겠어요? 벽돌과 몰타르로 지었으니까 얘는 형태가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건물 레스토랑을 시작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훈련된 셰프에게는 게이트웨이로 작용하기도 합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밑줄이 가도 똑같습니다. 반대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모가 도움을 받는다,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부모가 도움을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바꿔도 돼요. 그래서 1번 자리는 보면 지금 도움을 받는 거죠. 자, 2번 자리는 그럼 아이와의 관계가 terminate이라는 말은 끝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끝난다라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면 이게 지금 뭐하고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는 입양이고 하나는 포스터링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맡기는 것, 위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탁일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의 관계가 서로 계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다, 중단된다라는 말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구 입양이 중단되는 거니까 3번 이상이 없죠. 4번 보면요,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 밑줄 걸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이런 형용사 밑줄가 이런 뭐 고작 이렇게 able 정도를 꾸며줄 수 있는 말에다 밑줄 가거나 이런 건 그냥 무시해 버리셔도 돼요. 자,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한다면 더 잘한다, 더 못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긍정, 부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은요. permanent adoption, 영구 입양이 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건 흔한 게 아니라 흔하지 않은 거니 5번을 답으로 골라서 쓰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래? 자, 그래서 1번 보면요. 이제 문장을 하나씩 보죠. 우리가 많은 사례를 보아왔는데 어떤 사례냐면 프라이밋은 영장류예요. 아시죠? 그죠? 영장류 사회를 많이 봐왔는데 자, 학교 뭐 내신 시험은 NH 이런 거 아주 뭐 역시 중요할 거고요. 자, 어떤 거냐면 당연히 NH는 외워서 바꿔 써도 됩니다.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이 다른 공동체의 member들이 lend parents a hand with child care와 관련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빌려주는 거죠. 자, lend라는 말이 동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부모에게, 그 다음에 hand를 이라고 목적어가 두 개가 된 거군요. 아,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부모에게 뭘 빌려주냐면 a hand라고 하면 얘가 도움이라는 명사가 된 거죠. with child care, 아이를 돌보는 도움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영장류 사회에서는 저런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free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 얘가 앞전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또는 다른 한자어로 쓴다면 미리 선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이라고 된 거죠.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뭘 받았냐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뭐 할 때죠? 자, 자기들이 너무 많은 아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to raise니까 길러야 할 아이가 되는 거겠죠. 자기들이 키워야 할 아이가 너무 많으면, 자, 요즘은 이제 서로 뭐 가정 간의 관계가 그렇지 않지만 요즘하고 다르게 예전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길러야 될 아이가 너무 많을 때는 부모가 그 지역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first care of young, 이게 소위 이제 위탁해서 키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이 all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앞에 커마가 있고 있는 all은 얘가 우리말로 하면 즉이라는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얘는 앞에 있는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하고가 서로 뭐가 됐냐면 이퀄이 되는 소위 동격의 all이 되는 겁니다. temporary라는 말은 일시적인, 순간적인이라는 말이죠. 자, 일시적인 입양이 되는군요. 즉 일시적인 입양은 is common solution, 아주 흔한 해결책인데요. for families니까 가족들을 위한 흔한 해결책입니다. 산업화 이전 사회의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게 아주 흔했다라는 얘기죠. 어떤 who라고 써서 여기 있는 놈은 지금 여기 있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family를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family냐면 너무 많은 아이가 있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수능 같으면 뭐로 내기도 좋을까? 앞에 있는 society라는 명사가 선행사인 것처럼 유도해서 오답을 which로 쓰게끔 유도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은 여기는 내용상 보시면 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family를 꾸미는 자리가 되어서 그 which가 아니고 who가 앞에 있는 놈을 꾸며줘야 하는 겁니다. 이 fostering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랑 다르냐면 입양과는 다른데, 자, 요거 아주 주의하셔야 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접속사죠. in that 이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터링은 이렇게 위탁 양육은요. 위탁 양육은 입양과는 좀 다른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the bond가 접속사니까 뒤로 주어 나올 거거든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between biological parents와 and children과의 관계가 라고 되고 얘가 지금 주어이니까 이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인 is를 쓰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앞쪽에 parents and children 이런 말이 있어서 얘를 are이라고 써놓고 틀린 데를 골라봐라는 이런 문제 만들기 아주 좋겠군요. 그래서 not termination이니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termin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요 어원이 들어가면 아는 단어 있지 않나요? 딱 떠오르는 단어 있을 텐데 뭐 있죠? 그렇죠. 영화 제목 터미네이트도 있죠. 터미네이트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단어잖아. 터미네이트라는 단어는 끝내다 종결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터미네이트가 그게 뭐냐면 종결자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버스 종점을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 이제 마지막 끝나는 자리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터미니 들어가면 얘가 그래서 end나 finish의 의미를 가져요. exterminate 같은 단어를 써서 박멸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The child는 그러면 아이는요 goes to 어디로 가게 되냐면 its foster parents로 위탁 부모에게로 가게 되는데 after weaning이라는 단어는 지문 아래 나오죠, 그죠? 자, 젖을떼고 난 이후에는 위탁 부모에게로 가게 되는데 하지만 can return to니까 되돌아갈 수 있어요. 이 생물학적 부모에게로 at any time 언제든 돌아갈 수 있죠. 자, 만약에 그 약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arrangement 같은 경우는 둘 간의 합의, 조정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약속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둘이 하기로 했던 계약이 뭐 이런 말이 될 겁니다. 합의가 제대로 workout이라는 말이 얘가 작용하다, 작동하다, 그 다음에 뭐 풀려나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가 약속이 서로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든 아이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부모는 계속해서 interact with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아이들과.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기들이 have fostered out 했던 즉 위탁했던 아이와 계속 만날 수 있고 그리고 remain 유지하는 거죠. 그 아이들과 관련된 관심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nd가 연결하고 있는 건 have fostered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have fostered가 1번. 얘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main이 2번. 그렇게 동사 원형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remain이라는 말을 동사로 보면 얘를 동사로 보면 얘가 뭐로 되어 있는 거냐면 보어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당연히 아이들이고요. 아이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하지만 그 다음에 allow라는 동사가 오면 그 다음에 another family라는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부정사 to가 와야 되는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을 그 another family 다른 가족들이 아이를 기르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do not lose 잃어버리진 않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are raised 길러지게 되는데 by individuals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군요.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 잘 자기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permanent이라는 말이 영원한 영구적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영구 입양이 되겠네요. 자, 영구 입양은 이라고 하고 나서 그 말을 찍었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하루 딱 날 잡아서 계속 이 얘기했던 적 있죠. 명사 뒤에 커마 나오는 건 뭐예요? 동격이다, 그죠? 그래서 영구 입양은 with a complete separation이니까 완전한 이별이죠. the parent-child bond니까요. 그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에 완전한 입양이 있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permanent adoption이 주어가 되고 여기 있는 is가 동사가 되는 거겠죠. 이게 rare in these societies니까 이 사회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with가 있어서 얘는 명사라고 하면 안 되고 부사구군요. 그래서 쟤는 동격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with가 있는 부사구군요. 뭐뭐한 상태로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 간의 유대에 완전한 이별과 함께 또는 이별이 있는 그런 영구 입양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드뭅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넘겨서요. 이번에는 11과의 마지막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1번은 좀 이따 정확한 해석은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당신이 알겠지만 지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역사에서 문화적 기준점의 어떤 순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dependent이란 말은 이상이 없고요. 2번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건 단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데다가 원래 밑줄 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만드신 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양한 이 무리가 하는 이런 투자를 평가한다라는 자리에 들어와 있어서 재본다는 말 들어가는 거 이상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나가서 밖을 광대한 데를 쳐다보면 바로 이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 리젝트가 아니라 얘는 오히려 그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이나 확인하다 정도의 말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은 뭐 다시 쓰여진다 자리도 내용상 별로 생각할 게 없는 4번 같은 경우는 문제의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때 이제 출제자들이 역량 차이들도 있고 똑같은 문이 내셔도 그 밤에 졸릴 때 내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이런 persistent이라고 하면 지속적인이라는 얘기죠. 지속적인, 일관된, 계속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with라는 단어는
우리 얘만 보면 신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일단 제일 기본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가짜 이야기를 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미트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저런 미트라는 단어가 쓰이면 꾸며낸 이야기니까 얘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잘못되어 있는 인식이죠. 이래서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 사회적 인식을 미트라고 많이 합니다. 앞에 그리스라는 단어가 붙거나 로마라는 단어가 붙거나 아니면 고대 같은 에이션 같은 단어가 붙지 않으면 이쪽으로 다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트가 나오면 여러분이 너무 신화라고만 해석을 해요. 한 가지 계속되는 메인스트림이니까 주류겠죠. 술 아닙니다. 이게 그 주류 사회에 지속되는 거짓부렁 중에 한 가지 이런 말이 된 거예요. 사회적 통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연구하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은 이렇게 되겠군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은 is, 얘는 사실에 기반한 and 그리고 중립적인 것이다 라는 게 사회적 통념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은 사실에 기반한, 즉 사실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인데, 하지만 말이죠.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그 지식이라는 건 진화하는 거죠. 발전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진화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진화를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evolves라고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s가 2번으로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이라는 건 당연히 발전을 하잖아요.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it's depend on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역사의 어떤 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는 역사적 순간에 따라 해석이 바뀌는 거니 역사에 달려있다, 의지한다라고 해도 되겠죠. and 그리고 문화적 기준점에, 자, 역사의 순간이나 어떤 문화적인 reference라는 단어가 참고, 참조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참고, 참조라는 뜻이어서 보통 reference point라고 하면 참고로 삼는 지점이 되는 거니까 포인트까지 붙여서 얘는 보통 기준점이라고 해석 많이 합니다. 역사의 순간이나 문화적인 기준점이 되는 거죠. The society that accepts it, 그것을 받아들이는, 즉 it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지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식을 수용하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 사회의 문화적 기준점이나 역사의 순간에 따라 지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결국 1, 2번 단순하게 딱 줄여서 얘기하면 역사래, 지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1, 2번에서 한 거네요. 자, 그래서 thinking critically, 그래서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라는 건 어떤 지식을 무조건 100%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받을 때, 어떤 정보가 주어질 때 이걸 비판적으로 사고한다 라는 건 그 이상인 거죠. 뭐 이상인 거냐면 단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상입니다. in order to는 뭐 아시죠? 얘는 뭐 하기 위하여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determine, 판단하기 위해서죠.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앞에 de라는 강조가 붙고요. 끝내다 라는 termin이 붙었네요. 그래서 이게 이걸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확실하게 끝을 내버리는 게 determine입니다. 그래서 A와 B를 놓고 야, 이건 A가 맞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A 할까 B 할까 라고 A 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determine이 우리말로 보면 좀 다른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어떤 사실이, 어떤 팩트가 true이고, 그 다음에 어떤 팩트가, 공통이니까 facts are를 빼고 쓰는 거예요. 어떤 팩트가 true이고 어떤 팩트가 false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그보다 많은 걸 포괄하는 건데, 이 think critically라는 건 또한 뭐도 포함하는 거냐면, 얘는 뭐도 포함하는 거냐면 어떤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회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는 given 이렇게 된 거겠네요. those fact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팩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 역사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판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라는 얘기죠. 아, 질문 어렵다. 구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this determination은 그래서 이런 판단은 이런 결정은 뭘 포함하는 거냐면 투자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투자냐면요.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뒤로 붙었죠. 다양한 무리들이 may have 가지고 있는 자, 다양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을 하는데 자, 이건 뭐 할 때냐면 further 이라는 말이 더 나아가다라는 말이잖아요. 형용사로는 더 먼인데 더 많은인데 동사로 쓰면 더 나아가다라는 얘기니까 발전시키다 이 정도 괜찮겠거든요. challenge라는 단어는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명사부터 해볼까요? 도전 말고 도전은 도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 잘 없어요. 이거 주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냥 문제라고 물론 하셔도 되지만 해결하기라는 말도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뭐 과제, 네,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게 동사가 되면요. 동사가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문제를 제기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렇게 할까요? 야, 네가 왜 챔피언이야?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도전하다라는 말이 되고 그러면 챌린저가 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가 아니면 챔피언하고 챌린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챔피언, 챌린저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그럼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말의 반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반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챔피언이 동사로 쓰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동사 뜻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뜻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고쳐서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정은 그래서 뭐도 포함하는 거냐면 다양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입을 평가할 때도 사용하는 건데 어디에 하는 거냐면 더 발전시키고 그런 의미를 더 발전시키고 그런 의미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 역사적 순간에 그런 의미를 더 발전시키고 그 의미의 문제를 제기하는 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뭐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이 널리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common sense는요. 상식은 might tell us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는 평평해. 누가 땅을 봐도 둥글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냥 딱 생각하면 평평해 라고 말해주고 있고 anyone은 어떤 anyone이냐면 looking 봐요. 나가서 보는데 over a vast landscape를 저 광대한 들판을 이렇게 나가서 쳐다보는 사람은 뭘 가질 것 같냐면 this sense를 confirm이라는 말이 확인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have를 동사로 보면 아니라 동사죠. 앞에 조동사가 붙어있는 have만 동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된 거예요. 일명 소위 사역동사. 그래서 얘 ed의 모양으로. 왜냐하면 이러한 느낌, 이런 감각 어떤 거죠?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느낌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거니까.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얘는 ed를 써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를 들어 confirm이라고 이렇게 쓰면 헷갈리는 겁니다.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맞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틀리게 되는 거죠. 얘는 수동의 관계여서 무조건 ed를 써야죠. 자,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추론과 reasoning이라는 명사가 추론이고요. 자, 과학적인 추론과 더더욱 정확한 기술적 방법은 이라고 됐죠. 과학적 추론과 기술적 방법, 뭐하는? 지구를 측정하는 기술적 방법이
emerge가 동사군요. 얘가 동사가 됐어요. 얘가 나왔을 때라는 얘기가 되죠. emerge라는 단어가 나오다, 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The knowledge of fact는요, the earth is flat 이라는, 그 knowledge라고 긋고요,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ll이 소위 뭐예요? 동격이겠죠? 그래서 어떤 팩트냐면,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이 팩트의 사실은 was rewritten,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10과를 다 마쳤습니다.